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가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받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강경 세력은 반발을 하겠지만 젤렌스키조차도 속마음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는 것은 사실 힘들다. 그래서 빼앗긴 영토를 눈물을 머금고 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그런 기사라든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중에 영토는 포기하는 단계고요. 근데 젤렌스키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설령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맺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의 자체 역량을 키워서 러시아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카드일 수 있겠고요. 서방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체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카드를 상당히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그 중에서 으뜸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벌여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런 사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전쟁을 끝내는 이런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일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로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도 사실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글쎄요, 러시아의 인명피해, 보통 이제 전쟁에서 인명피해라고 할 때는 전사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사상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다친 사람, 포로가 된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전사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금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걸 일단 밝히지 않고 있거나 숙조해서 말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상대방인 우크라이나 내지는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피해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보통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 주장하는 정보일 텐데, 러시아가 70만 명, 80만 명 수준의 전사상자 피해를 냈다. 달리 말하면 수십만 명의 전사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러시아 군의 그 정확한 피해, 인명 피해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 넘어간 다음에야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감으로 잡는 건데 몇만 명 수준은 넘을 듯하다.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나 서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만 명, 그런 수준은 아닐 듯하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근거 없이 추측으로만 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만 명은 넘을 듯한데 20만 명, 30만 명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듯하다. 이렇게 질러봅니다, 제가.